네, 안녕하세요. 세운협업지원센터 기술중개소 소장 박주용입니다. 서울 정책연수를 통해서 여러분께 세운상가 다시세운 프로젝트에 대해 소개해드리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오늘 다시세운 프로젝트의 모든 것을 설명드릴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행 과정에서 의미가 있었던 부분들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운이라는 이름은 세상의 기운이 모인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세운 프로젝트가 왜 시작됐는지, 다시세운 프로젝트가 무엇인지 궁금하시죠? 세운상가 현황 조사를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세운 프로젝트는 서울형 도시재생의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입니다. 서울형 도시재생은 기존의 도시개발, 도시재생과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기존의 도시개발, 도시재생은 우선 거점 공간을 만들거나 활동 환경을 바꾸는 데 집중했다면, 서울형 도시재생은 재생지역의 공동체, 그리고 공동체의 소프트웨어적 활동 환경, 산업, 일자리에 집중해서 그 지역의 지속 가능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세운상가의 공동체가 지속 가능성을 획득하는 기간 동안 서울시의 재원을 지원함으로써 앞서 말씀드린 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원동력을 만들어주는 마중물 사업이 바로 다시세운 프로젝트입니다. 다시세운 프로젝트는 공사 구간에 따라서 1단계 구간, 2단계 구간을 순차적으로 공사하고 있습니다. 1단계 구간은 2017년 후반에, 2단계 구간은 2021년 8월쯤에 준공 예정입니다. 세운상가군을 비롯해서 주변에는 매우 다양한 산업들이 위치하고 있고요. 세운상가는 1968년에 준공된 건물인데 매우 노후됐고, 상가 주변 건물들도 오래전에 지어진 건물들이어서 현재 소방법 등에 저촉되는 상황으로서 환경적 부분에서도 개선이 매우 필요한 상황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운상가군 전체에 퍼져 있는 기술적인 네트워크, 기술 생태계는 세계적으로도 매우 큰 가능성을 갖고 있는 지역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런 면을 고려했을 때 적절한 환경의 변화와 기능의 유지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의 접근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세운상가군은 1968년 당시 대한민국 최초의 주상복합형 아파트로 일제강점기 때 폭탄 공격으로 인한 도시의 전소를 방지하기 위해 일종의 방화벽 역할을 하는 길이 1km, 폭 50m 정도의 소개공지 위에 지어진 건물입니다. 당시의 소개공지에는 피난민들이나 실향민들이 판잣집을 짓고 살았는데, 이들을 강제 이주시키고 그 위에 지은 아픔이 있는 건물이기도 합니다. 1980년대 초중반까지 세운상가는 대한민국 전자기술의 집중지였습니다. 도시의 기술을 제공하고 제품을 수리할 수 있는 최고의 기술지였으며 최신 수입 제품을 구할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과거의 명성과 달리 여러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양한 원인 중 가장 큰 원인은 소비자들의 구매 형식의 변화와 소비 패턴의 변화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사실 세운상가는 일반인이 아닌 사업자와 거래하는 업체들이 많아서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거래가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거래량이 줄기는 했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거래는 꾸준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세운상가에서 온라인보다 비싸게 물건을 판매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인 경험에 말씀드리자면 온라인 최저가와 비교할 수 없게 저렴하게 판매하는 상인들도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에서 구매하기 힘든 제품들도 판매하고 있는데, 이런 정보가 소비자들에게 전달되고 있지 않은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운상가의 쇠락 요인으로는 젊은 사업자들의 유입이 많지 않다는 점과 토지주들의 개발에 대한 요구, 활성화 등에 따른 급격한 임대료의 상승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시세운 프로젝트의 대상 공간은 처음에는 세운상가군이라고 불리는 세운, 청계, 대림, 삼풍 넥서스, PJ호텔, 신성상가, 진양상가, 이 건물에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다시세운 프로젝트는 세운상가가 자생력과 지속 가능한 힘을 갖게 하기 위한 마중물 사업입니다. 일반적으로 거주지를 대상으로 한 도시재생의 경우 거주민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세운상가군은 사업체가 매우 많아서 사업주들과 거주민들을 동시에 배려한 그런 프로그램들 계획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다가 2019년 긴급 대책을 통해 주변 지역으로 대상 지역이 확장되었습니다. 그 중에 세운상가 서측 한 블록 사업지의 산업 특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세운상가 서측, 저희는 2구역이라고 불리는 그런 지역의 산업 분포입니다. 현재
보라색으로 묶여있는 곳은 유사 사업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이곳은 주로 전자제품을 많이 판매하고 있고요. 과학실험기구, 전자기기를 위한 알루미늄 하우징, 이런 모터, 그리고 수리하는 판매업체들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8개 각 블록마다 각각 사업적 특성이 다 다릅니다. 산업 관점에서 볼 때는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된 부분이 다수 있기 때문에 건물 한 개가 사라지면 연쇄적으로 얼마나 많은 업체가 폐업하게 될지 예측조차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2019년에 세운상가 일대 도심 산업 보전 및 활성화 종합대책 발표를 통해서 사업 대상지가 확장되었습니다. 1단계는 건물을 중심으로 동서블럭, 그리고 2단계는 역사 건물을 중심으로 동서블럭을 확장하게 됐고요. 총 8개의 구역을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다시 세운 프로젝트가 어떻게 진행되게 되었는지, 대상지의 특성은 무엇인지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부터 다시 세운 프로젝트의 진행 방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세운 프로젝트는 여타 사업들이 그렇듯이 예비 타당성 조사 등을 실시한 것은 물론이고요. 그 뒤로도 도심산업 활성화 방안 연구, 이런 여러 연구들을 진행했습니다. 현재 이 연구를 진행한 업체가 수행도 같이 하고 있어서 연구와 수행의 연계가 비교적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도 도출된 세운상가 활성화 기본 개념입니다. 그 세운상가의 거점 공간을 통해서 신규 창업이 일어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신규 창업이 세운상가들의 기술자와 상인들의 수요를 높이도록 만들겠다는 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다소 변화가 있을 수 있지만 큰 개념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연구 후에 이 개념을 바로 수행한 것이 아니라 실제 공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1년 정도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미리 세운 리빙랩 베타 버전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향후 수행 프로그램 발굴 및 실험들을 진행했습니다. 이 프로그램들은 현재 다시 세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큰 원동력이 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다시 세운 프로젝트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세운 기술중개소, 세운 메이드, 세운 맵을 구축하는데 중요한 씨앗들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이 프로그램들을 통해 전자박물관 구축 시 컨텐츠를 미리 확보할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세운 상가공 관련해서 연구하는 연구자들과의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또한 세운산도와 창의 제조산업 촉진자는 인적인 부분이나 산업적 자원을 파악하고 저희들이 활동하는데 큰 자원이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세운 리빙랩 베타 버전은 공간에서 활동할 수 있는 인적 자원과 산업적 자원을 발굴하는 프로젝트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도시 재생을 진행할 때 그 지역의 특수성과 인적 자원, 산업적 자원 등을 연구 조사하고 전략을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조명 개발 랩, 오락기 개발 랩은 메이커톤 형식의 리빙랩으로 진행됐습니다. 8주 동안 매주 토요일 3시간씩 모여서 작업을 진행했는데요. 총 30명 정도의 청년들이 오락기나 조명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참여했습니다. 결과물은 전반적으로 우수한 편이었습니다. 플라워 프로젝트라고 해서 공간 내에 예술 활동을 하는 시도도 했습니다. 실제로 내부에 계신 분들은 적극적인 참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세운 내부의 사업자들이 서울시가 무엇을 하려나 보다 하는 일종의 인사 같은 느낌을 줬던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세운산도입니다. 이 세운산도는 세운상가 산업지도를 줄임말로 저희가 사용하기 위해서 그리고 세운상가를 홍보하는 2가지 목적에서 만들어진 지도입니다. 사실 당시의 예산을 매우 조금밖에 사용할 수가 없어서 사용성이나 이런 모양은 매우 초라하지만 이런 1차적인 시도와 실험을 통해서 실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폐기되기보다는 수정되고 확장됐습니다. 그 사례들은 지금 현재 다시 세운 프로젝트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기술중개소, 세운 메이드, 그다음 세운 맵, 도시 기술장으로 확장이 됐고 지금부터 이 내용들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운상가를 홍보하고 알리는데 첫 번째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세운상가 상인들이 불친절하거나 바가지를 씌운다는 부정적인 기억들입니다. 그런데 불행인 건지 다행인 건지 이런 부정적인 기억을 갖고 있는 사람은 40대 이상의 기성세대들이지 그 이하의 세대들은 아예 세운상가라는 존재의 이름조차 인지하고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세운상가의 새로운 이미지를 부여하고자
기존에 조사했던 세운산도를 활용해서 기술중개소라는 것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기술중개소는 일반인들에게 기술을 번역해주고 원하는 업체를 소개시켜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가장 큰 역할은 왜 세운상가가 불친절한 이미지를 갖게 되었는지 그런 것들을 이해시키고 마음의 준비를 하도록 만드는 데 있었습니다. 현재는 훨씬 확장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리빙랩을 통해서 불특정한 사람들을 모아 뭔가를 만들어서 세운상가의 산업 활성화를 이루고자 시도를 했는데요. 이들이 그 아이템 또는 그 응용 아이템으로 창업을 하는 경우는 이런 경우를 발굴하는 게 매우 힘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만들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만들기가 끝나면 다음 단계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세운 리빙랩의 목적은 세운 일대 산업 활성화 문제 해결에 있는데 참가자들은 결국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관심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2017년에 새로운 형태로 진행하고 그 이후 2018년부터 완전히 산업 중심으로 전환했습니다. 기존의 리빙랩을 진행하면서 메이커스 위드 카카오라는 업체와 협력을 진행도 했지만 실제로 판매가 가능한 수준의 제품을 기간 내에 완성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이에 프로젝트의 끝을 크라우드 펀딩을 진행하는 것으로 변경했고요. 짧은 기간 내에 완성도를 높이는 프로젝트로 변경했습니다. 저희는 지원금이 많지 않습니다. 사실 저희가 농담 삼아서 참여자분들께 저희는 지원금이 많지 않습니다. 대신 많이 괴롭혀 드립니다 라고 합니다. 여기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것들이 지금까지 3회 동안 완성된 세운메이드 제품들의 일부고요. 이 중에는 세운메이드의 프로세스를 통해서 나온 제품이 아닌 것도 있고요. 그런 것들은 세운상가군 내부에서 크라우드 펀딩을 해보고 싶어하는 그런 의지가 있는 분들이 같이 참여해서 이 세상에 선보이게 된 제품들도 있습니다. 이 세운메이드는 프로젝트 이름이라기보다는 세운의 기술로 만든 또는 세운의 아이디어로 만든 세운에서 업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만든 이런 제품이라는 확장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제품들은 2020년에 세상에 선보인 제품들입니다. 작년에는 의외로 크라우드 펀딩의 성공률이 매우 높은 편이었는데요. 그 중에 이 가운데 보시는 카세트 mp3 플레이어라는 것 같은 경우는 1800%가 넘는 성공률을 자랑했습니다. 게다가 H사의 전기자동차 광고에 요즘에 유명한 방탄소년단이 플레이어를 사용하는 장면이 나와서 해외에 알게 모르게 홍보가 많이 됐고 그를 통해서 사업을 확장하려고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광고에 나오는 것을 저희가 뭐 협조를 했다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와서 많은 홍보가 됐고요. 보통 이런 제품들이 나오는 과정에서 협업이 일어납니다. 도시재생에서는 협업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일반적으로 협업이라고 말하면 좋은 의도로 서로 도와주는 것을 의미하죠. 거기에 사실 금전적 개념이 의도적인지 의도적이 아닐지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산업에서는 거의 다른 것들은 의미가 전혀 없고요. 단지 금전만이 소통의 중심이고 가치가 됩니다. 결국 산업지에서 협업은 거래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 거래 중에서 거래를 하는 와중에 정보 교환하는 정도를 아마 협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진공관 블루투스 오디오도 그런 면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출시된 제품인데요. 세운상가에 40년 가까이 진공관 오디오를 만드시던 기술자분하고 세운상가의 메이커스 큐브에 입주해 있는 젊은 디자이너 그룹이 협력해서 제작한 오디오입니다. 사실은 여기도 그 협업이라고는 하지만 그리고 또 둘 사이의 친분이 바탕이 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전적인 부분에서도 철저하게 분업화해서 진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깊이 살펴봐야 되는 것은 진공관 오디오를 만드는 노하우 자체는 사실 젊은 디자이너 그룹이 그 해당하는 금액을 주고 그 기술을 살 수 있을 정도로 저렴한 가격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 기술자 분께서 젊은 그룹에게 매우 호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다시 보자면요. 기성세대들의 호의가 없으면 청년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보셨던 세운산도는 세운맵이라는 이름으로 개선됐습니다. 아무래도 기술과 관련된 것들은 공부를 많이 해야 사용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 세운산도라는 이름으로 정보를 공유했어도
일반 사용자한테는 매우 어려운 내용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기 어렵다는 얘기들을 했고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접근성을 높이려고 주 1, 2회 정도 아티클을 업로드하고요. 기술 용어 사전 등 콘텐츠를 확보하고, 그리고 또 세운에 갖고 있는 기술들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게 매우 다양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했던 행사 중에 매우 의미가 있던 행사인데요. 아직까지 1회 진행하고 이 코로나라는 어려운 적을 만나게 돼서 현재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원래 순서대로 하면 지금 3회차가 돼야 되는데요. 이 기존에 있던 예술장들이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 예술장을 기술 중심으로 진행한다는 개념으로 새롭게 진행한 행사입니다. 나름 이틀이라는 짧은 기간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2만 명 이상의 방문객이 방문했던 매우 성공적이었던 행사였고요. 이 도시재생의 큰 의미는 사실 외적인 내용보다 내적인 내용에 있습니다. 보통 소공인, 소상인들은 상점을 혼자서 지키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전시에 참여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가 상인분들이 나올 수 없다면 상인들에게 가자라는 개념으로 열린 작업장이라는 깃발을 만들고요. 단계별로 구경만 가능하다거나 질문만 가능하다거나 들어와서 구경이 가능하다거나 이런 분류 등을 제공할 수 있는 깃발의 색깔을 변경해서 표시할 수 있게 만들어줬습니다. 상인분들이 내년에 또 하면 참여할 의사가 있다거나 내년에 또 언제 진행하냐, 나도 참가하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됐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공동의 목표를 가진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씨앗을 보게 된 것입니다. 세운에서는 큰 공간 하나가 아니라 곳곳에 작은 여러 개의 공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특정 활동이 어려운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도 이 여러 공간이 방문객을 위한 공간, 그리고 내부인을 위한 공간으로 분류가 가능한데요. 화면에서 보시는 공간들은, 여기 공간들은 대부분 방문객을 위한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화면에서 보시는 공간들은 내부인들을 위한 공간으로 무료로 임대되는 공간들입니다. 단 첫 번째 보이시는 사진 같은 경우 테크북 라운지라고 써 있잖아요. 여기는 내 외부인들이 같이 사용하는 공간인데요. 이 공간에 얽힌 좀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공간을 도서관으로 만들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책을 대여해 주려면 사서가 있어야 되는 도서관 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문제가 있었고요. 그래서 책을 대여하지 않고 그냥 보게 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했는데, 그래도 책을 보려면 카페 같은 게 하나 있으면 좋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카페를 만들려고 생각을 했더니 이게 수입이 크지 않은 데 비해서 행정에서 처리해야 되는 일이 너무 많아지는 또 문제가 있었습니다. 결국 저희가 이 주변에 커피숍도 많으니까 커피를 직접 사와서 마셔도 되는 기술 서적이 있는 세운 테크북 라운지로 이름을 짓게 됐고,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게 됐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아이디어가 아무리 좋아도 여건을 생각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다는 부분이 매우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협력관계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도시재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사실 도시재생의 활력을 불어넣는 것도 사람이고 도시가 황량해지는 것도 사람의 문제입니다. 그만큼 초기 협의체, 협력관계 등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서야 저희 세운 협업지원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되었지만, 일반적으로 서울의 도시재생 지역에는 도시재생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운에는 세운 협업지원센터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운에서는 이 도시재생센터가 하는 역할을 세운 협업지원센터에서 합니다. 그런데 이 세운 협업지원센터는 그 특성상 거버넌스 구축을 중심으로 하는 땡땡은 대학 연구소라는 곳이 있고요. 산업문화 재생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메타기획 컨설팅, 그리고 이 공간의 유지, 청결을 유지하는 거죠. 그다음에 망가진 건물들을 보수하는 이런 관리들을 맡은 3개의 업체가 운영하는 체제로 되어 있어서 다른 곳이 도시재생센터로 불리는 데 비해서 세운은 협업지원센터로 지금 명명 지어져 있습니다. 사실 거버넌스 자체를 만드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많은 품과 노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세운에서는 이렇게 전문 그 업체 3개가 같이 활동하는 것이 매우 전략적으로 유효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협력기관으로는 서울시립대가 연구 공간을 활용해서 도시정보라는 그런 정보들을 추출해내고 연구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국제적인 네트워크들을 유지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분들인데요. 세운기술장인회라고 부르거든요. 여기 계신 분 중에 가장 짧은 경력을 가지신 분이 30년이고요. 최장 경력이 60년 정도 된 분들로 구성된 협의체입니다. 사실 기술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큰 힘이 되어주시고 계시고요. 어떻게 보면 세운의 큰 형님들, 조상들 같은 분들이죠. 세운 메이커스 큐브라고 불리는 철제로 된 공간들이 있는데요. 이것은 세운협업지원센터 또 서울시가 임대를 해주는 공간입니다. 젊은 창업자들을 위한 공간이고요. 그리고 화장실을 제외하고 현재는 입주 가능한 공간이 18개가 존재하는데 현재는 이 18개 공간에 19개 업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업체들이, 젊은 업체들이 입주해 있고요. 서로 도움을 받고 주고 그러면서 마치 세운에 있는 마을 주민처럼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 몇몇 업체는 세운 상가군에서 사용 가능한 기술로 제품을 제작하고 판매하고 있는 업체들도 있고요. 최근에는 다른 형태의 협력기관들도 생겼습니다. 옆에 보시는 수리수리 협동조합하고 세운공장이라는 협동조합인데요. 이 협동조합 중에 수리수리 협동조합은 이 세운에 계신 기술자들, 되게 오래되신 기술자들이 만든 협동조합이고요. 그 세운공장이라고 보이는 이 협동조합은 지금 젊은 기술자들이 모여서 만든 협동조합입니다. 그런데 젊다고는 하지만 사실 50대 초, 한 40대 정도의 젊은 세대로 이루어진 협동조합이고요. 이 협동조합이 생겨서 사실 저희가 외부에 협동조합이 생겼다, 즉 자생적인 어떤 협의체가 생겼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좀 근거로 삼고 있기도 합니다. 자, 지금부터는 각 거점 공간에 얽힌 이야기들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세운 전자박물관은 방문자들이 세운을 방문하면 꼭 방문하는 곳입니다. 이 세운상가 지금 다시 세운 프로젝트의 아이콘 같은 곳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박물관은 저희가 애초에 연구를 시작할 때 그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 내부 주민들의 요구가 90%가 넘었던 공간입니다. 이런 박물관 같은 경우는 다른 산업지역에서도 많은 요구가 있는데요. 지금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도시재생 지역 중에 그 용산이나 영등포 같은 곳, 이런 곳에서도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세운상가 같은 경우는, 세운상가 다시 세운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1단계 구간, 2단계 구간으로 나눠지는데요. 1단계 구간에서는 일반적인 가공업들이 있지만 2단계는 인쇄가 중심이 되는 지역입니다. 이렇게 산업 형태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2단계 지역에 계신 분들도 박물관 건립을 상당히 많이 요구하셨습니다. 아마도 본인이 평생 몸담은 산업군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어서 이런 요구를 하시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지역의 자부심 고치는 꽤나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는 그 부품도서관은 세운 전자박물관이 기술에 관련된 것만 있어서 그 상인들에 대한 배려를 요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런 상인들의 요구에 부응하고 상인들에 대한 홍보, 그 다음에 방문자들이 이 지역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새로이 만들어진 공간입니다. 보통 이런 공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공간을 지키는 고정 인원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요. 저희가 이 전시한 소재의 경우는 크게 고가의 것도 없고 주로 만지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라서 무인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서 그 말씀드렸던 공간 중에 내부인을 위한 공간이 메이커스 교육장입니다. 물론 외부인들한테 공개를 아예 안 하는 건 아닌데요. 아무래도 이 위치가 세운상가 한가운데 있어서 내부인이 아니면 잘 모르는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부인들이 많이 사용하고 특히나 설명회를 개최하거나 교육을 진행할 때 내부 기술자들, 내부 상인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서울시와 저희들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공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세운상가에서 있는 공간 중에 가장 유용하게 사용 가능한 공간이기도 합니다. 자, 아까 명판만 보여드린 세운 테크북 라운지입니다. 이 테크북 라운지는 세운 거점 공간 중에 가장 멋져 보이는 공간이거든요.
이게 내외부를 가리지 않고 많이 사용하시는 공간입니다. 이게 좀 아쉬운 점은 테이블이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테이블을 한 명이 독점하면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기가 상당히 곤란해진다는 점이 좀 아쉬운 점이긴 하고요. 최근에는 이곳에서 이제 3시간씩 막 스터디를 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어려움이 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자, 이 공간은 매우 초기에 세팅된 공간인데요. 세운 상가 내부에 있는 일종의 상인들을 위한 응접실, 이런 개념으로 설치한 곳입니다. 이런 측면에서는 저희가 꽤나 사실 실패를 한 공간이기도 한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반적으로 도심 제조에 있는 상인들이 1인이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손님을 대접하거나 접대하기 위해서 다른 공간으로 가서 업무를 본다는 게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거나 아니면 차를 마시는 차담을 하는 것조차도 자기의 매장에서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고요. 그래서 이 공간의 활용도가 지나치게 낮아서 무용지물이 됐던 그런 공간입니다. 현재는 거버넌스 활동을 하는 땡땡은 대학 연구소에서 대려 사장님들이나 외부인들을 응접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공간, 화장실입니다. 제가 이제 화장실을 말씀드리는 거는 화장실에 한정된 말씀을 드리기 위한 것은 아니고요. 보통 저희가 이제 일전에 조사를 했을 때, 설문조사를 했을 때 가장 필요 없는 공간으로 화장실들을 꼽으셨어요. 그런데 실제 설치하고 나서 아침 8시 반에서 9시에는 줄을 6명, 7명씩 서야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 세운상가군 주변도 거의 40년이 넘은 공간들이기 때문에 화장실이 양변기도 아니고요. 그야말로 물을 부어서 내려야 되는 그런 낙후된 화장실이고, 조명도 너무 어둡고, 심지어는 이 주변에 막 거미들이 많이 활동하는 그런 공간들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 업계에 계신 분들이 집에서도 그런 화장실을 쓰시진 않을 거거든요. 아마도 양변기를 쓰시겠죠. 깔끔한 양변기를. 그런데 이분들이 이 작업 환경에 너무도 익숙해지셔서 그 화장실이 있으니까 됐다 라고 생각하셨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시사하고 다시 생각해 봐야 될 바는 그분들이 하는 요구와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은 실제로는 매우 다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시재생을 할 때 당연히 내부인들의 의견을 들어야 되고 또 저희의 계획도 수립을 해야 되지만, 그런 면에서 보면 내부의 필요, 내부의 주장이 100% 옳지는 않다라는 것을 항상 인지하고 있어야 나중에 실패가 없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이게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이제 마치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사진은 세운 옥상이라고 세운상가에서 가장 높은 공간입니다. 여기 보이시는 사진은 제가 촬영한 건데요. 360도로 촬영한 것이고, 왼쪽이 종묘, 오른쪽 끝이 남산입니다. 사실 한 장에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도시재생은 공간보다는 공동체와 지속 가능성이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도시재생은 세대와 세대 간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성세대가 나고 자라고 사용하는 도시, 삶의 터전, 직장이나 거주 공간을 다음 세대들에게 어떤 형태로 물려줄 것이고 잘 전달해주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결국 도시재생은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가 협력을 하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아마 기성세대가 젊은 세대와 정보를 교환하고 터울 없이 지낼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할 겁니다. 거꾸로 여쭙겠습니다. 20대와 60대가 서로 자기 공간을 빌려줄 수 있으려면, 그것도 대가 없이요. 그럼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릴까요? 그리고 필요할까요? 더불어서 도시 재생을 위해서 활동하는 젊은이들, 도시에서 생업을 유지하는 젊은이들이 이 지역에서 살 수 있는 산업적 터반을 가질 수 있으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이 산업적 터반을 갖출 수 있을 때 이 도시재생의 결과가 지속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산업적 터반을 갖기 전에 사업이 종료된다면 결국은 이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다른 지역으로 떠날 수밖에 없을 거고요. 이게 결과적으로는 기존에 투입된 노력들이 다 물거품이 되고 다 사라져버린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도시재생의 지속 가능성은 사람에게 있음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래도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제가 매우 길게 이야기할 내용 중에 빠진 것들도 있고요. 더 하고 싶은 얘기도 있지만 이쯤에서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세운 상가에 대해서 그리고 도시재생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세운 상가를 찾아주시거나 연락 주십시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